70평생을 살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자부했던 나에게 그날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운동을 조금 무리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그 긴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수술이라니 평생 수술이라곤 맹장 수술밖에 받아본 적 없는 제게 심장 수술이라는 말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먼저 떠오른 건 바로 병원비였어요. 심장 수술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도 온통 돈 걱정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회복 기간 동안의 각종 비용들을 생각하니 어지러웠어요. 그동안 아껴가며 모아둔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비싼 시대에 우리 같은 노인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정말 막막하더군요.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혹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도 한동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 아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수술 소식까지 더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어서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도 여러 번 받아야 하고 입원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만에 하나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며느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는 그동안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마트에 나간 사이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야, 할 말이 있는데 하고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혹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괜히 가족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손을 닫고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과 눈빛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제서야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며느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진작 알려주셨으면 같이 병원도 가고 그랬을 텐데라며 오히려 제가 늦게 말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들은 직후부터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어머니, 일단 어떤 수술인지,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는 요즘은 의료비 지원 제도도 많고 보험도 잘 활용하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정말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며느리 설명을 들어보니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확인해 봤어요. 사실 보험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보험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가입해둔 건데 며느리가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술비와 입원비 상당 부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보험 정말 잘 들어두셨네요.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 직접 가서 사회사업팀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선별할 수 있는지, 비급여 항목 중에서 급여로 대체 가능한 것들은 없는지까지 꼼꼼히 알아봤어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챙겨준 거죠.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찾아봤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제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며 자료를 정리해서 주더군요. 병원비 할부 결제나 카드사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알아봤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것보다 분할해서 내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카드사에서는 의료비에 대해 특별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주는 걸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했을 텐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라고 말해주는 며느리를 보며 정말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리한 후 며느리가 계산해 본 결과 실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처음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큰 돌이 가슴에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지난 며칠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수술 날짜가 확정되고 입원 전 검사들을 받으러 다닐 때 며느리는 빠짐없이 함께 해줬어요.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정말 많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혼자였다면 병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대학병원은 워낙 크고 복잡해서 길을 잃기 일쑤인데 며느리가 옆에 있어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까지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며 온갖 걱정만 했을 텐데 며느리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목이 마르면 물을 사다 주고 배가 고프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왔어요. 오랜 시간 앉아있기 힘들어하면 복도를 천천히 거닐며 다리도 풀어주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혼자 병원에 다니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남는 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였어요.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심장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검사라고 하니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말해줬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며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해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취과 상담을 받을 때도 며느리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과 마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의학 용어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니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도 며느리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긴장해서 제대로 질문도 못하는 편인데 며느리가 대신 궁금한 점들을 차근차근 물어봐 주더라고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퇴원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줬어요. 병원을 오가며 며느리와 나눈 대화들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어릴 때 이야기, 직장에서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느리가 정말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그날이 되니 긴장되고 무서웠어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일찍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수술이 오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일찍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들어가니 현실감이 확 와닿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정말 환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수술대에 오르게 될 줄이야.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수술 전 처치를 하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마지막 확인을 할 때도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있어줬어요. 어머니, 곧 끝날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수술실로 가는 길에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따라와 줬어요.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며느리가 어머니, 수고 많이 하세요. 무사히 나오실 거예요라고 말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어요. 몽롱한 상태에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수술이 잘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줬을 때 정말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수술이 6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긴 시간을 병원에서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수술 중에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했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병원에 남아서 기다려줬다고 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해준 첫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어요. 친딸이었다면 이보다 더 극진하게 돌봐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수술 후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마취가 깨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모니터들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밤새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 스펀지로 입술을 적셔주고 답답하다고 하면 부채질도 해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의무감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바로 가족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의 성공보다도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축복이라고 느껴졌어요. 회복 기간 동안 며느리의 정성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병실에 나타나서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봐줬거든요.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저를 간병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괜찮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두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라고 하더군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병원 음식은 싱겁고 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죽을 끓여와서 먹여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라고 하며 한 숟갈씩 떠서 먹여주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제 입맛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옷도 매일 갈아입을 수 있게 깨끗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며 면으로 된 부드러운 옷들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집에서 빨래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가져오는 걸 보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실은 기색 하나 없이 해줬어요. 세면용품이나 생필품도 꼼꼼히 챙겨줬어요. 제가 평소 쓰던 비누, 로션, 심지어 읽던 책까지 가져와서 병실을 마치 집처럼 만들어줬어요. 어머니가 편하셔야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병실에서 심심할 때를 위해 태블릿도 가져와서 드라마 보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기계를 다루는 게 어색했는데 며느리가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설명해줘서 금세 익숙해졌어요. 덕분에 긴 입원 기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면 가끔 짜증을 내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며느리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며 제 기분을 먼저 살펴줬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매일 세심하게 확인해줬습니다. 간병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환자의 시중을 들고 병원 이곳저곳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일까지. 그런데 며느리는 이 모든 걸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해줬어요. 투덜거리거나 피곤하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는데 며느리가 밤새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체온을 재가며 돌봐줬어요. 간호사가 와서 해열제를 주고 갔는데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을 텐데 다음 날에도 밝은 얼굴로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줬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항상 함께 해줬습니다. 수술 후에는 심장 기능 회복을 위해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천천히 부축해주며 어머니 조금씩 해보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격려해줬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도 팔을 잡아주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평소에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예의 바르긴 하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관계라고 느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손톱까지 깎아줬어요. 어머니, 손톱이 길어지셨네요. 깎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손톱을 깎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 손톱을 깎아주시던 기억부터 제가 아들의 손톱을 깎아주던 때까지, 이제는 며느리가 제 손톱을 깎아주는 이 상황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가족분들이 워낙 잘 돌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고마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간병만 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치료해 준 거였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돌봄이 있었기에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퇴원을 앞두고 원무과에서 최종 병원비 계산서를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미리 알아봐준 각종 제도와 보험 혜택들이 모두 적용된 덕분이었어요.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이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실손보험까지 모두 계산되고 나니 실제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정말 적었습니다. 계산서를 보면서 며느리에게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하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만큼 예상보다 부담이 적었거든요. 며느리는 어머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장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런 제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손보험 처리도 며느리가 모두 해줬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챙기는 일까지 모두 맡아서 했거든요. 보험 청구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한데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며느리 덕분에 보험금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할부 결제 서비스도 이용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알아본 대로 무이자로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내니 한 번에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어요. 어머니, 돈은 나중에 천천히 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총 의료비에서 국가지원금과 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나니 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기우였던 셈이죠. 며느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관리 비용까지 계산해 봤어요. 정기검진비, 약값, 재활치료비 등등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도 미리 알아봐서 계획을 세워줬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될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며느리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은 벌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거든요. 앞으로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세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망설일 뻔했는데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써버려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꼼꼼히 알아봐준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며느리에게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하니 어머니,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런 정보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지난 몇 주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수술 소식을 듣고 절망했던 때부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가 함께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 혼자서는 어떻게 했을까 싶어.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 덕분이야. 며느리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있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며느리 덕분에 알게 된 거지만요. 둘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함께 해줘서 수술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 회복 과정도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정보의 중요성이었어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가 꼼꼼히 알아봐준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아두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방을 보니 또 한 번 감동이었어요. 침대 시트도 새로 갈아놓고 꽃도 사다 놓고 회복에 좋다는 음식들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집안 정리도 하고 필요한 것들 준비해뒀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 며느리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 아들도 어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기우였어요. 가족에게 부담될까봐,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까봐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언제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단순히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건강과 가족,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